자, 2번. 종단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사 대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말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힌트죠. 이 종단하고 대비가 되는 거 횡단이겠죠. 횡단. 횡단 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한 번 하는 거. 횡단은 일정한 시점에 한 번. 종단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관찰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관찰한다. 이게 뭐예요? 반복해서 관찰한다. 이 뜻입니다. 뭐 같은 의미예요. 그게 곧 종단적 조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 조사는 매 조사 시점마다 동일인이 조사 대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우리가 종단 조사의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패널, 하나는 동년배 또는 뭐 동류라고도 합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코호트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향 조사 또는 추이 조사라고도 하죠. 트렌드를 파악하는 조사. 일단 이 패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사 대상자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인 포인트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된 조사 대상자들이 계시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조사 대상이고 다음에 또 조사 대상이에요. 계속해서 그 조사 대상자를 바꾸지 않고 가는 것이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조사에서는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랬을 때 채워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조사하다가 중간에 조사 대상자가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패널 사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3번. 개인의 노동시장 활동과 같은 장기적 추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자, 장기적 추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추이 분석이라는 게 있죠. 아까 경향조사, 추이조사, 추이 분석. 그래서 그냥 종단조사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하는데 활용된다도 당연히 종단적 조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경향 분석은 매 조사 시점에서 조사 대상이 동일인이 아니다. 그렇죠. 자, 추이 분석이나 뭐 경향 분석이나 같은 말인데요. 어차피 다 트렌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조사 시점에 조사 대상이 동일인이 아니다. 아까는 패널 동일인이다. 여기는 동일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종단조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유일하게 패널 조사만 동일인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동일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일단 5번 보고요. 1990년대, 2000년대 10대들인데 잘 보세요. 1990년대의 10대들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의 10대들하고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1900년대의 10대였던 분들은 2000년대가 되면 20대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10대가 아니었던 그 어렸던 사람들이 2000년대에 10대가 됐겠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조사 대상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번에 경향 분석은 매 조사 시점에서 조사 대상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지금 그 예를 보여준 거예요. 바로. 그래서 90년대의 10대들이었다. 그들과 2000년대의 10대들이었다. 그러면 10대들 같은 사람 아니야? 큰일 나죠. 그래서 이미 시간이 흘렀고 과거의 10대는 지금의 10대가 아니라 뭐 20대가 됐고 또 지나면 30대가 됐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향조사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동류 집단이라고 하죠. 이게 코호트, 동년배 집단, 동류 집단 이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경향 분석과 동년배 조사 이 두 가지를 비교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제가 다음 빈 페이지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지금 우리 해설에서 봅시다. 종단조사 보세요. 해설. 자, 책을 2,000명까지 무료로 드리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거기 지금 패널 조사에서 보면은 동일한 대상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주제와 조사 대상이 모두 바뀌지 않는다. 맞죠? 동일인 됐고, 그 다음 동년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한 글씨, 일정한 연령이나 일정 연령 범위 내. 자, 일정한 연령도 좋고 일정한 연령 범위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1980년생 이렇게 해도 좋고, 또는 뭐 1980년대생 해도 좋고, 다 어쨌든 뭐죠? 일정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는 뭐 일정 조건에 해당돼도 상관없어요. 뭐 386 세대, 뭐 486 세대, 뭐 N 세대, S 세대, 뭐 이런 식으로 X 세대 등등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동년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예를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떤 조건인지 어떤 연령대인지 모르겠지만 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년배라고 칩시다. 예, 그래서 동년배 조사 대상이죠.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2020년에 한 번 하고 2025년에 한 번 하고 뭐 2030년에 한 번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2번 이상 하겠대요.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때 조사할 때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조사 대상자가 된 거예요. 같은 연배에서 뽑았죠. 그렇죠? 근데 2025년에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 할 때는 이 사람하고 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됐대. 같은 연배에서 지금 일정한 범위 내에서 뽑았지만 다른 사람 뽑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동년배 조사입니다. 동년배 조사.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1990년대 10대 이거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나이로 한번 해드릴게요. 나이로. 자, 2020년, 2025년, 2030년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25살 대상으로 하겠다고 할게요. 25살. 그러면 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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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부 25살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전부.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때 25세 중에서 누군가를 샘플링 하겠죠? 샘플링 하겠죠? 5년 흘렀습니다. 5년 흘러서 25세인데 얘네들이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이때 25세는 벌써 30살 됐겠죠. 그리고 이때 20살이었던 사람들이 이때 조사 대상이 되겠네요. 5년이 지났으니까. 아,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이게 트렌드, 경향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헷갈리지 않게끔 그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